선택받은 이여,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야 당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고통을 축하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숨결을 좌우하던 계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순간마다 그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샤잇 설거지를 하거나 집으로 운전하거나 또 한 번의 무심한 메시지를 받은 뒤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당신의 순종이 어리석은 것인지, 당신의 인내가 공개적인 수치로 변한 것인지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고, 이제 질문은 그들이 당신을 믿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서 그 믿음을 필요로 할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추락은 그들의 파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그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옛 질서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계절이 반복되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혼란은 모든 침묵을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는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계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서 다음 날로 이름 없는 짐을 지고 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기다리고 치유하고 내려놓으며 공포가 아닌 믿음으로 움직이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동행자입니다. 이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주의를 다시 주변 방 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당신의 몸 안에 지니고 있었는지 죄차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권위로 남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몇 년 전의 한 문장이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오면서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간 채로 잠에서 깨어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던 일을 말할 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 치부했고 당신의 친절을 연약함으로 당신의 절제를 당신이 줄 것이 없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오해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순간을 집까지 가지고 와서 열쇠를 카운터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마치 듣는 것처럼 그 순간을 되풀이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이미 극복했어 라고 말해도 몸은 모욕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기억을 허용과 혼동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옛 상처가 여전히 말하는 것이 그것이 여전히 당신의 발걸음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목은 영적인 전환을 가리키지만 지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보장된 복수를 상상하거나 특정 사람이 이미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선언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롱받는 사람이
그것을 가치의 척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추락은 그들이 당신이 항상 그들의 승인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에 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몸을 줄이는 버릇에 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공하던 관계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신과 정죄를, 인내와 수동성을, 겸손과 자기 소멸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되지 않으면서도 조용해질 수 있고, 잔인해지지 않으면서도 단단해질 수 있으며, 다친 모든 관계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가장하지 않으면서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아직 어둡고 커피가 약간 식어 있는 평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래된 메시지를 열어 익숙한 어조, 결코 진짜 농담이 아니었던 작은 농담. 당신의 진지한 소망이 어리게 들리게 하려고 설계된 무심한 문장을 봅니다. 순식간에 위가 수축됩니다. 당신은 거의 변명을 입력했다가 삭제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보다 더 잘해내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검색하다가 휴대폰을 엎어놓습니다. 그 작은 결정은 새로운 종류의 힘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재간 있는 법정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충실함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마도 답은 계속 일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쉬며, 같은 상처만 다시 여는 대화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제목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닫히고, 초대장이 사라지고, 우정이 온도를 바꾸고, 계획이 형태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지연이 준비인지, 마침표인지, 방향 전환인지, 재건인지, 아니면 극적인 증거 없이도 그저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야 하는 계절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위험은 단지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이 모든 방해를 거절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상실 위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상실이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때로 반대는 모든 고통스러운 반응을 퇴각 명령으로 대하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반대는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빨리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당신 안의 압력일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은 결정을 서두르게 하고, 몸을 과로하게 하고, 계획이 준비되기 전에 공표하게 하고, 상처받은 자존심만 어루만지는 기회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금 보여줘 라고 속삭이지만 지혜는 다음 걸음이 청중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비교는 싸움을 더 격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숨겨진 과정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측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개적인 순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적인 형성 과정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잊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작은 비판조차 판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쉴 때 같은 비판은 당신의 미래보다 말하는 이해 한계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무엇이든 아프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고통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뿌리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형은 즉시 감탄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동기를 의심했고 그의 존재를 건방진 것처럼 대했습니다.
다윗은 전투 전체를 그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돌아서서 앞에 있는 과제를 마주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평가가 적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모든 불화가 소명을 확인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순종이 이미 분류한 당신 버전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달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서 이는 신청서를 완성하거나 약속에 참석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일로 돌아가거나 승인을 위해 꾸미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당신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당신은 인정을 순종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아래의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같은 순환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이 용인되지만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은 유용하지만 당신의 존엄성이 끊임없이 협상되는 또 다른 직장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그들이 당신이 실천하기를 거절했던 용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처음에는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미뤄진 대화,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은 또 다른 지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에 대한 기억에 받쳐진 또 다른 아침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재난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 대가는 점점 굳어지는 주의력, 부드러움의 상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지 않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의문시되던 곳으로 돌아갈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목을 신중히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웃던 자들이 추락을 느꼈다는 말이 반드시 당신이 그들에게 벌의 증거를 찾아 그들의 삶을 감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실패에 두었던 확신이 당신의 계속된 충실함으로 인해 흔들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쉽게 무시할 수 있던 당신의 버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정서적 중심에 대한 접근이 그들이 결코 사과하지 않더라도 끝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인식이 당신이 서 있는 문지방에 말한다면 댓글에 여덟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옛 순환보다 선명함을 선택한다는 단순한 확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의 결정을 표시하되 그것을 미신으로 바꾸지는 않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코드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실한 주의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내면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을 해친 사람들이 당신의 변모를 목격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흔들림을 보고 그들의 웃음을 후회하며 마침내 그들이 경멸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날을 상상합니다. 그 소망은 인간적이지만 조용히 당신이 떠났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청중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밤마다 미래의 대화를 마음속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놀라움의 가능성 주위에 당신의 삶 전체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진리가 다음에 닿아야 하는 곳일 뿐입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관심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결코 오지 않을 응답에 맡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방이 비었을 때 당신의 선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인식했는지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할 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방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도 여전히 충동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통찰력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는 성찰,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을 위한 실용적인 동행자이며 공포에 휩싸인 반응 없이 다음 충실한 발걸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재건되며 오늘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천천히 묻도록 도와줍니다. 이 전자책을 접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한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한 진리를 존중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답은 단순할 수 있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차분한 결정을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은 수년간의 공개적 의정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방식으로 추론하면서도 당신의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 가슴이 조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위험, 실망 또는 거절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응이 자동으로 영적 지시는 아닙니다. 동시에 영적 인식은 종종 외칠 필요 없는 차분한 명확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불안정하더라도 진실, 인내, 책임, 평화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갖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경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은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불편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둘을 모두 진리와 더 큰 대화로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돌봄을 받을 때 당신은 모든 고발에 덜 취약해지고 모든 강한 감정을 신적 명령으로 부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와 환경도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신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미래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무결성을 돌보아 당신의 습관에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해 당신을 쉽게 조종하기 위해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말 뒤에 무엇이 따르는지 관찰할 때 더 선명해집니다. 그 관계가 진실, 수리, 상호 존엄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까?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벌하고 끊임없는 접근을 요구하며 당신의 과거를 영구적인 굴레로 사용합니까? 당신은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고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가 지혜를 낳고 어떤 대화가 혼란을 낳는지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경계는 미움 없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공개 발표 없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힘이 아니라 소음을 통해 성공합니다. 그것은 하루를 작은 긴급함으로 채워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위한 주의력을 남기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피로를 이용해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 오래된 메시지로 당신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모든 것을 고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단지 조심스럽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갇혀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모든 도발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미완성된 질문을 침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조용함, 게으름이 아닌 휴식, 즉각적인 박수가 필요 없는 일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비웃던 사람들은 당신의 주의력이 영원히 이용 가능하리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 공연에서 당신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제목과 연결된 진리와 협상하기를 멈추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슬픔을 돌아갈 이유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바랄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마침표를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당신의 순종을 미루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정서적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옛 상처에게 새로운 과제를 설명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날 당신은 침대 끝에 앉아 당신의 첫 생각이 아무것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 기도, 용서해야 할 사람,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추락은 그들에 대해 덜,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내면에 차지했던 거짓 왕좌에 대해 더 많아집니다. 오래된 집의 무거운 나무 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 그 표면에는 여러 층의 먼지와 바렌 페인트가 쌓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년간 들어가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방이 비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모두가 손을 대지 않고 떠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문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익숙한 복도와 어둠 속에 보존된 공간 사이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조롱이 파괴하지 못한 당신의 삶에 숨겨진 부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너머로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겨짐은 죽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공개적인 접근으로 현실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 방은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복도에서 일어났지만 당신의 형성은 닫힌 문 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밖의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수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지는 쌓였지만 기초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덮개 아래에서 기다렸고 공기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존된 사물들의 고요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능은 부주의한 손에 노출되면 취약해졌을 수 있는 해 동안 보호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박수를 받지 않으면서도 더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력은 조작, 교만, 두려움을 인식하게 강요한 대화들을 통해 성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웃던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이도록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은 당신에게 다시금 자신의 양심을 들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밖의 소음이 충분히 멀어지게 하여 진정한 초대와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요구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문은 단지 상황에 의해서만 닫힌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실망이 다시 열면 또 다른 상처를 부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때에는 피로가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는 당신이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그들이 승인할지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그 방에 들어가 보존된 것을 다시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연은 미완성된 것을 보호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영원히 결정하도록 허용될 때 보호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문을 활짝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조롱했던 모든 목소리를 다시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옛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의 차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이 그 방을 향해 돌아서려 할 때 그 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작은 표면 하나를 치웁니다. 당신은 창문을 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펴보지 않던 곳에 진실한 빛이 닿게 합니다. 움직임이 실제하기 위해 극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소홀히 했던 책임이 처리됩니다. 기술이 다시 연마됩니다. 기도가 덜 다듬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문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집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바깥의 사람들이 그 방이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컸지만 큰 소리가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들의 확신은 눈에 보였지만 가시성이 진리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 보존된 것은 겸손, 인내, 지혜로운 경계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그 문 앞에 서서 인식이 응답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방은 다른 이들이 왜 당신을 조롱했는지 끝없이 분석함으로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들의 판결보다 크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들어갑니다. 만약 그 방의 이미지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나는 깨어있다 는 단어를 입력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짧은 문구가 당신이 두려움이 숨겨두었던 것을 알아차리고 지연을 소멸과 혼동하지 않기로 거절한다는 뜻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지속할 수 없는 공개적인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빛으로 다음 진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문 뒤에서 당신 안에 보존된 부분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력, 당신의 청지기 직분, 그리고 옛 질서로 돌아가지 않고 살려는 당신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진 방에서 돌아올 때, 당신은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위해 무대 위에 선 공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심은 그들의 후회도, 그들의 질투도, 그들의 사과도, 그들의 갑작스러운 호기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기도, 당신의 책임이 만나는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제목은 당신에게 비웃던 누구든 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 더 이상 당신을 뒤로 보낼 수 없는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옛 관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솔직해졌기 때문에 돌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소명보다 더 작게 머물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은 옛 상처를 깨우는 어떤 메시지에 응답하기 전에 조용한 결정의 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발을 바닥에 대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그것이 판결이 되지 않도록 명명하십시오. 당신은 나는 노출된 것 같다. 혹은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다. 혹은 나는 다시 무시당할까 두렵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결코 사과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혜로울 응답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의 순종을 그들의 반응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응답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몸이 진정된 후에 그것을 평범하게 쓰고 한번 읽으십시오.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면 침묵이 처벌이 아니라 경계가 되게 하십시오. 연습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어하라는 모든 초대가 응답을 디서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답은 고발주의에 조직되지 않은 삶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다른 이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충실한 행동의 매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비평가들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현실에 대한 당신의 주의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낙담 속에서 완성한 작업, 과장 없이 말한 진실, 저항한 유혹, 받아들인 휴식, 혹은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존엄으로 대했던 사람을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루의 끝에 당신이 두려움에서 움직였는지 확신에서 움직였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적은 자신을 가혹하게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차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자신감은 극적인 결과보다 주장하는 바를 실천하는 삶의 증거 위에 더 많이 놓일 것입니다. 보호는 처음에는 손실처럼 느껴지는 한계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다친 문은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킬 또 다른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초대는 당신이 그 기회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이기 원하는지 살펴볼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바뀐 리듬은 당신이 슬픔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분주함을 사용했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때 항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비는 일시적인 상처에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멈춤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부재로 이익을 본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경계입니다. 당신은 끝난 것을 애도하면서도 그 끝남의 지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공경하면서도 그것을 당신의 주소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아감의 부재는 당신이 초월한 자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의 보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달라지는데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명확한 결정을 명명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을 조롱한 사람의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미뤄왔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반응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지혜로운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교만이 당신을 부주의하게 만들었던 곳에서 사과하되 진지한 목적을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충실한 결정은 종종 상처받은 상상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덜 극적입니다. 그것은 군중이나 선언, 즉각적인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그 결정이 당신을 처음 영감한 정서적 강렬함 없이도 다시 실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진리를 말로 응답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좋아요를 침묵의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당신이 받고 있는 선명함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인식이 당신 안에 뿌리 내렸는지를 시험할 선택들로 그 메시지를 계속 지니십시오. 비웃던 사람들은 결코 무엇이 변했는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이해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양심, 인내의 영,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주의력에 대한 접근을 디서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한 사람이 아마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조롱, 지연, 실망, 혹은 무관심하지 않은 척하는 지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압력이 아니라 배려의 행위로 느껴진다면 그에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보내십시오. 그것이 반응을 도발하거나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보내지지 않게 하십시오. 때때로 시의적절한 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계속 자신을 축소시키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내십시오. 당신은 그 메시지가 그들이 숨쉴 허가가 필요할 때 도착함으로써 어떤 조용한 결정이 가능해졌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합의가 공개적이 되기 전에 진실해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적수가 넘어지거나 모든 상처가 당신이 선호하는 일정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의존한 채로 남아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지연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숨겨진 형성의 계절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확인이라면 나는 선택받았다는 정확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이는 우월성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이 공개적인 승인보다 더 큰 목적에 속한다는 진술이 되게 하십시오. 문장이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당신 안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한때 충실해지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는 확신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체 움직임을 하나의 구호로 축소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는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웃음소리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질서가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당신의 일부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